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화재의 성상입니다. 화재의 성상은 크게 유염화재하고 무염과 유염으로 나눕니다. 무염은 불꽃이 없다는 뜻이죠. 유염은 불꽃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위시험에도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단답형의 문제 보기 중에서 이렇게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무염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톱밥 같은 거 있죠. 톱밥을 이렇게 모아놔두면, 쌓아두면 불꽃이 타면 이게 벌겋게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염화재라고,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신부화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공성 물질에서 발생되고, 다공성 물질은 뭡니까? 이런 물질이 있으면은 여기에 공기 구멍들이 있네, 이런 걸 말하죠. 다공성 물질에서 발생되며 하염은 크게 발생되지 않으나 연기가 나고 그리고 빛이 나는 화재로서 신부화재, 요 신부입니다. 신부화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가죽을 씌운 가구라든지 이불솜, 석탄, 톱밥, 폴리우레탄 재질,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나와 있고, 산소가 천천히 들어가면서 연소 범위가 서서히 확대된다. 자, 산소가 이렇게 많은 산소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면은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는 양이 적을 거예요. 그죠? 적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산소가 섬유되면서 불꽃이 붙는데, 자, 여러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소음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던가요? 불꽃이 쉽던가요? 절대 안 쉽습니다. 어때요? 전부 다 포크레인 가지고 뭐 육손이랍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전부 다 디비어 뭡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내야지만이 안에 있는 불을 끌 수 있죠. 물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재발화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염화재는 신부화재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재발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 요 두 개는 꼭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유염화재입니다. 유염화는 불꽃을 내면서 타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라 하면 거의 무슨 화재와 관계 있습니까? 유염화재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하염이 크게 발생, 일반적인 화재 유형이라는 거. 목적과 같이 열분해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분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계속적인 연소가 일어납니다. 가열하면 여기에 목재가 있으면 먼저 뭐가 돼요? 열이 가해지면은 가열이 되겠죠. 가열됩니다. 가열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정발이 일어나겠죠. 건조되면서 수분 정발이 일어날 거고, 그렇겠죠. 수분 정발이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수분이 정발되면은 이제 자체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열분해가 발생됩니다. 열분해가 시작된다는 거죠. 열분해가 발생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열분해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분해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보시면 발생된 하염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일부는 연소 중인 나무로 다시 복사이 되어 되돌아오면서 대략 전체적인 열의 3분의 1까지 화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돼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연소가 계속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열분해가 돼가지고 가스가 발생되면은 불꽃처럼 이게 타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타오르는 부분이 3분의 2를 가져가고, 나머지 에너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3분의 1이 그 다음 연소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대략적인 열의 3분의 1까지 복사열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열은 대충 열은 어느 정도 되는가 보기 중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3분의 1까지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 무염과 유염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인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은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열과 온도입니다. 온도인데, 온도는 열을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 그죠? 그리고 표준은
물을 빙점 0도씨 하씨 또는 하씨로 표현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섭씨하고 하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끓는 점은 우리가 보통 100도씨라는 거는 섭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섭씨. 그리고 하씨라 했을 때는 하씨 212도입니다. 212도. 하씨 212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온도는 표준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섭씨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섭씨하고 하씨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섭씨를 하면은 100도씨가 되고 하씨를 할 때는 212도씨가 됩니다. 되는데 온도의 표준 방식은 뭐냐? 표준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섭씨가 표준 방식이라는 거. 표준 방식. 그다음에 하씨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게 하씨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오시면 열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의 공임 표준 방식 단위는 뭐냐 했을 경우는 우리가 줄로 사용하고 있다. 줄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또 보면은 오랫동안 칼로리나 BTU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부 우리가 칼로리 같은 열량 계산할 때 칼로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BTU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어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열과 관련된 열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는 줄로 쓰는 거고 온도와 관련해서는 섭씨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거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게 작년 2014년도에 14년도입니까? 13년도입니까? 경북에서 또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용을 틀리게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요 내용 그냥 기억 안 하고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표가 우리 공통교재에 있죠. 공통교재에 있는데 자 요거 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섭씨 0도씨는 화씨 32도 그 다음에 섭씨 20도씨는 화씨 68도입니다. 68도 그리고 100도씨 끓는 점 같은 경우는 212도라는 거.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봐둘 필요 있겠죠. 만약에 뭐같이 그죠? 뭐같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랬을 때 뭐 이거 안 노란 법이 있겠죠. 섭씨 20도씨는 화씨 몇 도입니까? 예를 들어 보기 중에 나옵니다. 섭씨 20도씨는 화씨 미국에서는 관행적으로 화씨 뭐 32도로 사용되고 있다. 화씨 32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틀렸죠. 몇 도입니까? 68도라는 거. 자, 요렇게도 만약에 응용을 해가지고 넣으면 안 되겠죠. 넣으면 안 되는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전달 방식이 있는데 전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의 전달 방식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전도, 대류, 복사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전도에서 기억해 줄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전도라는 것은 A 물질하고 B 물질이 있으면은 자 A하고 B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전도가 되는 거고 A하고 B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되는 거는 대류라든지 아니면은 복사가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어쨌든 전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상호간의 열, 상호간. 물질 상호간에 이렇게 열 이동을 말한다는 거고 그리고 화재 초기 단계는 반드시 전도에 의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으면은 이 부분, 이거 AB 할까요? 자, AB에 이렇게 A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은 복사나 대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 안에 여기에 A라는 물질이 연소가 되려면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뭐 대류가 됐든 복사가 됐든 되겠죠. 그러면 B라는 물질한테 옵니다. 그러면 B라는 물질한테 딱 이게 대류라고 할게요. 대류가 딱 왔을 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B라는 자체로 지금 대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 대류가 되지만은
딱 접촉하는 요 순간부터는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다. 열이 여기에서부터는 전달이 되는 거죠. 전도. 대류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고, 이러한 방식이라는 뭡니까? 복사가 되겠죠. 복사. 그리고 복사 에너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부터는 또 뭐가 됩니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화재 초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자재는 기타 가연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스, 열은 전도에 의해서 대상 물체로 전달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하고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대류 쪽에 보면은 우리가 대류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유체가 있어야 돼요. 뭐 전달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액체나 기체 입자에 의해서 이제 열이 전달된다, 그러죠. 그래서 대류는 어떤 유체에 의해서,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 대류하면은 고층 건물, 그죠? 고층 건물 연소확대와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대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류.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화재가 났는데 이렇게 되죠. 우리가 뭐와 관계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배연과 관련이 있죠. 배연할 때 뭐가 거름만 되는 게 아니고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부력이 생기고 열과 같이 함께 위층까지 전달되죠. 그래서 이게 대류, 고층 건물의 연소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류가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에 장작더미가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불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대류가 생기면은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게 옥외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 폭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폭풍.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대류와 관련해 가지고 옥외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 폭풍과 또 연관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입니다. 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복사 같은 경우에는 매개체로 의한 전달이 아니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우주를 통해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까지 돌아가는 게 결국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노출 화재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출 화재 원인. 자,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려면은 노출 화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노출 화재가 있고 자동 노출이 있어요. 자동 노출이 있는데 노출 화재는 복사입니다. 자동 노출은 뭘까요? 요거는 대류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자동 노출은 뭐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렇게 불꽃이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자동 노출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 노출. 그래서 이거는 대류와 관계 있다. 이게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는입니까?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죠? 그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자동 노출은 대류와 관계 있고, 복사는 뭐냐면은 복사에서 나오는 노출 화재는, 자, 여기에 A라는 점에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무언가 해 가지고 여기에 불씨가 생겨 가지고 불이 붙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 에너지가 있죠. 이 에너지. 이게 뭡니까? 복사 에너지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연소되는 그것을 노출 화재라 이야기를 합니다. 노출 화재하고 자동 노출하고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전도, 대류, 복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공통교재에는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공통교재에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통교재에 있는 전도, 대류, 복사 파트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면은, 나중에 그 단계별 화재 진압이라든지, 또 여러분 공통교재 보면은,
전술 파트에 2권 있죠. 2권 가면은 현장 안전이라든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소방, 교, 장위 모든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는 것까지 가져와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 하지하고 여기 자동 노출 여기 있을까요? 자동 노출 요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면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출제가 되지만은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화재 소방대우나 화재 현장에서 최초 상황 판단 사이즈업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여러 그 현장 지휘관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결국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게 화재가 발생됐어요. 화재가 발생되었으면은 결국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 탄다 하더라도 그 질량은 에너지화 해가지고 100이라는 게 그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100이라는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결국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진압하는 대원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은 최초 상황을 판단할 때 거기에 가연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많은 가연물이 있다면은 결국 현장 활동하는데 어떤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이즈업이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사이즈업이라면은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에서 최초 상황 판단과 관련이 있다 이러면은 사이즈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화재 사요소입니다. 사요소. 자, 화재의 사요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개별적인 말씀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밑에 것만 한번 볼게요. 구획실 화재에서 실내 온도가 증가할 때 낮은 산소 농도에서로 불꽃 연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소가 21%가 되면은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쭉 내려가지고 보통 뭐 책마다 다릅니다. 15에서 14에서 16% 이쯤 되면은 불이 꺼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불이 꺼진다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 산소 가지고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더라도 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구획실 화재 같은 경우 우리 공통교재에서는 프레시 오브 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안에 온도가 예를 들어 70도 있을 때하고 예를 들어 200도 있을 때 다르다는 거죠. 70도 있을 때는 산소가 21%가 되어야 된다면은 200도가 넘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 산소가 13%만 있어도 연소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소라는 거는 결국은 온도와 그죠? 온도와 산소 농도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만은 실내 온도도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21%가 돼야지만이 불이 붙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위 온도가 높을 경우 아니면 주위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굳이 21%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연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자 밑에 보면 일부 석유화학 물질들은 풍부한 산소의 대기 상태에서 자체 발화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산소 수준에서 발생하지 않는 많은 물질들이 풍부한 산소일 때 기상 상태에서 풍부한 산소의 대기 상태에서 쉽게 연소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풍부한 산소라는 말이 나와요. 풍부한 산소. 풍부한 산소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 중에 21%의 산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산소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21% 산소가 있는 경우 있고 21% 이상의 산소가 있는 경우 있고 이보다 전 14% 이런 산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잘 탈까요? 결국 여기 이 상태에서 잘 탈 수가 있겠죠.
충분하게 우리가 산소 21% 이상이 공급되는 경우를 우리가 풍부한 산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소가 공급이 원활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일부 항물질 같은 건 자연 발화한다는 거죠. 대기 중에 놔두면은 자연 발화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조금 우리 공통교재에서 이상하게 다루었을 뿐이지, 이 내용은,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방관 임용시험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 소방관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4요소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간단하게 봐주시고, 나중에 이제 저 뒤에 연소 이론이 들어갑니다. 소방교는 해당 없는데, 연소 이론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적인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연소 4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획실 화재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